한시 자유로운 여행 15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950년 전쯤 강소성 서주로 부임해 가던 그 소동파라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동파에 대한 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그 당나라 때 이백과 더불어 송대 소동파를 아주 잘 아는데, 소동파, 동파는 그의 호입니다. 본래 소식입니다. 1036년에서 1101년까지 산 분인데 중국 북송 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죠. 자는 자첨, 그래서 소자첨이라고도 많이 그러는데, 또는 화중이고 호가 바로 동파거사입니다. 동파하면 또 여러 그 재주도 많지만 음식 요리도 잘해서 동파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동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로 불리며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 삼부자가 이 당나라 송나라의 8대 문장가 속에 다 들어가요. 소동파는 좋은 시와 훌륭한 문장, 그리고 글씨와 그림으로도 일세를 풍미했지만 그는 단순한 시인 묵객이 아니었습니다. 유불도의 철학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두루 섭렵한 사상가였습니다. 특히 장자의 그 재물 철학과 불교의 선에 깊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소동파는 구양수와 매요신 등에 의해서 깃털이 잡혀진 송시를 더욱 발전시켜서 격조를 한층 높였다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습니다. 비애를 주제로 해왔던 시를 이 두 사람, 매요신과 구양수가 평안하고 고요한 심정을 노래하는 방향으로 바꿔놓았다면, 소동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다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관점을 취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풍파도 꽤 많았지요. 하지만 그는 우주와 인생의 체험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삶의 지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행한 가운데도 자신만이 인식할 수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는 장자의 철학과 불교의 묘리를 터득한 그의 사상적 배경에서 연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소동파의 작품에는 그의 호방한 심정과 천부적인 재능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지요. 그래서 평범한 표현 속에 절묘한 이치가 들어있고 경쾌한 리듬 속에 유머가 배어 있습니다. 소동파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보통 5홉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벗들이 마시는 것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넓어지고 얼큰해져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면서 한 달에 술을 6말씩이나 빚어놓았다고 합니다. 술이 목적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근심과 걱정을 다 잊고 순수하고 천진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 좀 깁니다. 7원 배율로 12행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화 비렴 사녀춘이요 명월 이포 심유이니라. 첫 번째 연에서 행화, 살구꽃이 나옵니다. 살구꽃이 비렴, 그런데 날비자와 주렴, 발렴자인데 발이 날르는 게 아니라 비어렴, 발에 날린다는 거예요. 살구꽃이 날려서 발에 가서 떨어지는 거죠. 날려서 산 여춘이라, 산은 흐트러진다, 흐트러 놓는다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춘, 남은 봄을, 나머지 봄을 흐트러뜨린다. 즉 빨리 봄을 재촉한다, 빨리 가도록 재촉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살구꽃 주렴에 날려 흩어지는 이 봄밤에 명월 입호 유 심유이니라. 명월, 밝은 달이 딱 떠가지고서 입호할 때, 호는
이렇게 양쪽으로 여는 문을 문이라고 그러고요. 한쪽으로 여는 문,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호라고 그럽니다. 문으로, 창으로 딱 밝은 달이 들어와서 뭐예요? 심, 찾을 심자, 그리고 유자는 그윽할 유자인데 유인이라는 것은 은둔해서 조용히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밝은 달이 창가에 쫙 들어와서, 창으로 들어와서 그 숨어 사는 은자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는. 그래서 좀 의인화 시켰죠. 달이 찾아와서 나를 찾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의 보월 답 화영하니. 얼른 나가야겠죠. 달이 부르니까. 건의는, 건자는 옷을 이렇게 네깔 건너거나 이럴 때 걷는 거예요. 옷을 걷고, 보월, 달을 걷는다. 달을 어떻게 걸어요? 달 위에 닐 암스트롱입니까? 달 위에 가서 걷게? 이것은 달빛 아래 달이 비친 그 땅 위를 걷는 걸 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자락 걷고 달 아래에서 걷는데 뭘 밟으면서 걸어요? 답, 화영, 꽃 그림자를 밟으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에 그린 비춰진 꽃 그림자가 땅에 이렇게 비치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냇물인 것처럼 옷을 이렇게 걷고서 꽃 그림자 밟고 걷자 하니 형여 유수 함청빈이라. 그게 밝게 빛나는 것이 마치 흐르는 물에 함자는 적실 함자예요. 청은 맑은 청자고 빈이라고 하는 건 풀을 청자. 빈은 부평초 같은 마른 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흐르는 물에 젖은 부평초가 넘실내는 것 같구나 그런 얘기죠. 비유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화관치주 청향발이요 쟁만장조 낙향설이라. 이 표현도 좀 좋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온 거예요. 달이 불러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찾아와서 얼른 술병을 들고 갔겠죠. 그래서 화관치주라고 하는 것은 꽃 사이에 그러니까 살구나무 아래겠죠. 살구나무 아래 술을 놓았다. 술을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죠. 술통을 놓고서 따르니 청향발이요 맑은 향기가 피어나는 것 같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살구나무가 가지가 막 늘어져서 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를 툭 한번 잡아 달리니까 쟁만이라는 건 다투어 당기니 어떤 거를 긴 가지를 한번 툭 당겨보니 낙향설이라. 향기로운 눈이 떨어지는구나. 살구꽃 피는데 눈이 온 건 아니겠죠. 이거는 살구꽃 꽃잎이 톡톡톡 떨어지는 것을 향기로운 눈이 내리는 것으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인지 손님인지 하여간 그분이 같이 마시던 사람이 뭐 술맛이 별로 한지 좀 떡떠름한 약간 표정이었는지 소동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성 박주 불가음이면 권근 차우 배종월이라. 이게 이 시 중에서 저는 이걸 참 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마을의 박주 멀건 수리, 얇은 수리랑 멀건 수리, 불감음, 감자는 감당하다, 뭐뭐 할만하다예요. 음은 마시다. 불감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마시기에 마실만하지 않으면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이 멀건 술 잘 입에 안 맞으면 그러면 권군, 군은 시에서는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대, 자네 그런 뜻입니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차, 흡 또한 흡 마셔라. 배중월, 배는 잔배자고 가운데 중자 달월. 잔 속에 술잔 속에 있던 달이라도 마셔라. 야, 그 술 별로 맛이 없나? 그래, 산 속에 마을에 뭐 멀건 술이 그렇게 맛이 있겠나?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있는 달 마셔라.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마시다 보니까 통소 성단 월명 중이요. 유유월락 주배공이라. 통소는 우리나라 퉁소입니다. 퉁소 소리가
소리가 끊어지는데 어디서? 월명중 저 밝은 달 저 가운데서 끊어진다. 근데 실제로 이 시는 소동파가 서주로 부임해 가는 가운데 어떤 관사에서 머물렀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총나라 사람인 장사후라는 사람이 와서 함께 술 마시면서 통소를 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도 하고 술도 한 잔 마시고 하면서 통소를 부는데 그 통소 소리가 멀리 밝은 달 저 하늘가로 끊어지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오로지 달이 지고 술잔 빌까 걱정이네. 이걸 해석을 해보면 휘영한 달빛 속에 퉁소 소리 아득한데 오로지 달이 지고 술잔 빌까 걱정이네. 날이 새고 그럴까 봐 걱정이라는 거죠.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근데 그 마지막 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조 권지 춘풍악이면 단견 녹엽 서잔홍이야. 명일, 내일 아침에, 명조입니다. 내일 아침에 권지할 때, 권자는 채권자들이면 이렇게 말권, 두루루 만다는 게, 권지라는 것은 땅을 만다, 뭐예요? 바람이 휙 불어서 땅을 휩쓸어 오는 걸 말해요. 내일 아침에 땅을 막 이렇게 싹 쓸어오는 봄바람이, 악자는 악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모질다. 봄바람이 모질게 불었으면은 그러면 어떨까? 단견, 다만 볼 것이다. 녹엽, 푸른 잎사귀 속에 서잔홍이라. 서는 서식하다, 어디에 살다 그런 뜻이에요. 잔홍이라는 게 뭐예요? 나머지, 남을 잔자, 붉은홍자. 남은 몇 송이 남은 붉은 꽃송이가 푸른 잎들 사이에 몇 개 남아있을 건가? 그걸 걱정하는 게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내일 아침 봄바람이 모질게 몰아치면 푸른 잎 사이에 붉은 꽃 몇 송이나 남으려나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한번 감상을 해보면은 이 시는 형식적으로는 절구도 율시도 아닙니다. 절구는 예를 들어 칠원절구나 오원절구는 4구로 돼 있어요. 4행으로. 율시는 8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2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칠원 배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시는 칠원절구, 4구절로 된 칠원절구 3개가 모아져서 붙어서 된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처음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밤에 달이 뜨고 꽃이 피고 술이 익었는데 아마 손님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자 술병을 들고 나가서 이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의 조화와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밤에 살구꽃 아래서 손님과 술 한잔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쫙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연에서는 시인은 살구꽃이 주렴에 흩날리며 흩어지는 것, 여기서 덧없이 봄이 지나감을 느낍니다. 살구꽃이 흩고 봄 주렴에 흩날리는 걸 보면 이제 봄도 이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침 이때 밝은 달이 창으로 쫙 비치는 것을 달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백은 월화독작이라는 시에서 잔을 들어서 거주 요명월이라는 얘기 있어요. 잔을 들어서 저 달을 초대한다, 부른다. 근데 소동파는 여기서 달이 나를 찾아와서 찾는구나. 달이 주인이고 자신이 손님인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달빛 아래 꽃 그림자가 비친 땅 위를 걷는 것을 시인은 마치 부평초가 떠있는 시냇물을 걷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실제 냇물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물에 뭐 부평초 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옷을 이렇게 옷자락을 걷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식구는 맑게 비어 있고 또 밝고 고요해서 텅 비고 어떤 신령한 좀 세속을 초월한 경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들고 간 술병을 이제 한잔 해야 되겠죠. 그때 탁 갖다 살구나무 아래 내려놓자
맑은 향기가 피어나고, 아마 좋은 술을 갖다 놓고 탁 병을 따니까 맑은 향기 피어나고, 활짝 핀 살구꽃가지를 슬쩍 한번 당겨본 모양이죠. 그러니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향기로운 눈이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번째 연에서는 손님의 표정을 보니 술의 맛이 없어 떨떠름했나 봅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산마을에 멀건 술 마시기가 못하거든. 그래요. 잔 속에 뜬 달까지 함께 마시게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좋은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그까지 술 자체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술 맛이 정 없으면 술잔 속에 떠 있는 달이라도 마시라.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연에서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며 즐기다가 멀리 달 밝은 하늘가로 사라지는 퉁소 소리를 들으면서 오로지 달이 지고 술이 닿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좀 이거 달 지고 해가 또 뜨고 술은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또 이 세상에 대한 이 만물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읊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세찬 바람이 불어서 땅을 확 휩쓸면 봄꽃들이 다 떨어지고 녹음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서 몇 송이나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근심하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렇게 되면 인생은 또 한 발짝 늙음 속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는 울림이 순화하고 성조가 아름답게 흐르고 표현 수법에도 매우 특색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의 선명한 대비, 그리고 정서와 경치가 아주 묘하게 절묘하게 융합되는 것, 그리고 시상을 구성하고 전개해 나가는 그런 변화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소동파 소식의 인생관, 우주관, 심미관, 그리고 표현 기교가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천하의 명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인 농암 이현보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도 이 시를 매우 좋아하고 중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운시, 이 시의 운을 따서 시를 짓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동파 대단한 철학자이고 문학가이고 시인이고 한 이 소동파의 달빛 달 아래 살구꽃 아래에서 친구 또는 손님과 더불어서 술 한잔하는 이 정취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